엄청 또 긴장된 얼굴로 혼자만 웃지 못하고 앉아 계세요. 네, 이소희 사장님. 네. 네, 지금 엄청나게 볼 때마다 에이지락이 되고 있는 얼굴.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정특강 두 번째 시간, 어제는 오영진 사장님께서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이소희 사장님께서 권리소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소희 사장님 나와주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화면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뉴힐러의 Y라는 제목으로 부족하지만 권리소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권리소득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Y 뉴스킨이 다를 텐데요. 저의 스토리를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권리소득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었고, 사실 어제만 해도 이걸 네이버에서 찾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권리소득을 찾았지만 권리소득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물론 자산소득, 뭐 권리소득, 뭐 이런 말을 여러 가지 검색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일단 어학사전에서는 권리 따로 소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권리는 무엇인가? 권세와 이익,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자격. 소득은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 물질적 이익 또는 수입, 봉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뉴스킨 사업가는 어제 김은정 사장님께서 요약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기에 또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권리소득이란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요. 어떤 이익에 대한 권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소득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반응을 좀 주세요. 네.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나한테 권한이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소득이다.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그 권한이나 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인, 오너, CEO, 사장, 회장, 이사장, 창립주가 되어야 하는가? 그 권한, 권리는 내가 창출해낸 무언가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 이소희는 권리소득을 어떻게 창출하지? 무엇을 창출해내지? 무엇으로 창출해내지? 라고 물음표가 떴습니다. 일단 제 꿈은요. 원래 초등학교 때는 간호사, 의사였고요. 중학교 때는 소설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1, 2,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교사였고요. 대학교에 가서는 아버님의 강압에 의해서 제가 사범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범대를 갔지만 제가 복수전공으로 저는 성균관대 한문교육과를 들어갔지만 제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과를 가지 않으면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는 특이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과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한 과목의 학점이 B였기 때문에 전과를 못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중어중문과의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제가 어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중문과 교수님들께서 계속 저를 교수를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고, 저도 역시 한문교육과와 중문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계속 받았고 교수님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유학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교수의 꿈은, 유학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참 교사의 꿈을 간절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중어중문과, 네, 제가 이대 대학원에 갔는데요. 거기서 중어중문과 다니면서 또 교직 이수를 하고 교사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그리고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 다 바치면서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10년이 지나자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또 세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이는 곳곳마다 교사에 대한 험담, 공공의 적이 되었고요. 교권은 한없이 추락해서 학원 강사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되었고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아프게 되니까 저는 더 한계 상황에, 말하자면 절벽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이죠. 그 가운데 2016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 또 그 이후에도 병원을 오고 가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수차례 당하고 또 여러 차례 또 수술을 하면서 학교와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교사가 교체가 되면 시간 강사를 구해야 되고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되고 그거를 시간표를 바꾸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수업계 선생님이 고생을 해야 되고 담임이 교체되고 이런 피해를 남한테 주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한 것도 그냥 나 혼자 숨기고 쉬쉬하고 버티고 그냥 병원만 다닙니다. 매일매일 한의원 다니고 응급실 다니고 병원 순례를 합니다. 그러다가 뉴스킨 조이풀과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곳에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탈퇴하고 조이풀을 선택하고 조이풀 안에서 사사분명과 타입5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왼쪽 사분면에 남아있기 싫은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고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 24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24년 타입 3의 인생에 노동소득의 인생에 그 허탈함과 공허함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생들도 다 느낄 그런 허탈함과 공허함 거기다가 저는 또 체력과 이런 질병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사고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 저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현재 시간 강사로는 2년이 있었고 그것은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교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22년 차 국가 공무원인데요. 초기에는 제가 한 20만 원, 10만 원 후반대부터 냈던 것 같습니다. 기여금이라는 걸 냈는데 도대체 내가 뭘 기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어쨌든 월급에서 이렇게 나가길래 내긴 냈습니다. 휴직할 때도 안 내면 1년 동안 육아휴직, 뭐 6개월 동안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육아휴직 했을 때 기여금을 안 내면
그게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액수로 불어나서 기여금을 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황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해 이렇게 많이 떼어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월 20만 원에서 지금은 70만 원대로 다달이 내고 있는데 그 기여금이라는 게 결국에 제가 어제 사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보고 그 상담원과 상담도 하고 제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연금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연금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에 나라에서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낸 월급을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고요. 이 월급이라는 게 이 70만 원을 제가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겁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하면 받거나 이 기여금의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지금 납부 중입니다. 22년째요. 그래서 어제 요거를 캡처했는데요. 예상 퇴직 급여가 제가 지금 당장 2021년 12월 지금 올해 당장 지금 이번 달에 당장 퇴직하면 만 60세 이후에 제가 지금 50세니까 10년 뒤에 11년 뒤에 만 60세 이후에 월 174만 7,4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10년 뒤 내가 월 17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워낙 파마넥스와 유스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스 스팸부터 먼저 적게 되더라고요. 네, 유스 알투 메타 일단 생각나는 걸 썼는데요. 그다음에 통신비 10만 원, 관리비 그때는 한 30만 원이 되겠죠. 지금은 2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예, 식비는 지금 3인 가족인데 한 5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교통비도 한 기름값이랑 해서 30에서 50 되고 보험료는 도저히 제가 종신보험료랑 이 건강보험료 뭐 그다음에 실비보험 다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민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 세 가족은 남편은 그 동안에 저보다 뭐 나이는 남편이 약간 어리지만 일반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남편은 국민연금 조금 받는 거랑 제 연금으로 생활할 텐데 외식 못 합니다. 저축 못 하고요. 여기 보면 뉴스킨 제품 없죠? 예, 미스트 정도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8개월 할부로. 그러면 화장이 불가합니다. 미스트 뿌리고 다녀야 되고요. 보험료 미납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살지 물음표만 뜨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 이소희는 권리소득을 아까 제가 썼던 문장에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무엇으로 창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무엇을 창출할 것인가? 물음표를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뉴스킨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말이죠. 제가 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트코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신경 쓰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은 정말 살기 싫거든요. 물론 장기 투자로 이렇게 뭐 채권을 뭐 갖고 있다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뉴스킨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벌써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킨에서 나 혼자 나 홀로 사업가로 남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룹 형성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룹 형성을 하려면 결국 피해가 돼서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여러 명, 그 나와 같이 손잡는 사람들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끄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피제조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만 돈을 벌고 그걸 쓰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졸부나 갑부나 어떤 부유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형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이 사분면에서 S 사분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사분면에서 B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간절히 염원한다. 간절히 꿈꾼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인생은 유한하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무슨 말기암에 걸린 환자는 아니지만 워낙 잦은 수술과 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했고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이 선물이고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사실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내가 눈을 떴네. 오늘 하루 더 선물이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사실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바닥이었고요. 도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야겠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소진되었나 보다. 내가 너무 탈진되었다. 난 너무 열심히 살았다. 제발 열심히 살지 마세요. 라는 말까지 너무 많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대충 사세요. 제발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대충 살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을 만나서 다시 20대에 그 불타던 열정으로 리셋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히트맵이 열정의 도화선을 짚어버렸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남아있는 인생이 나한테 며칠 주어질지, 몇 년이 주어질지, 몇십 년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널려 있는데 왜 잡지 않아야 되나. 백만장자 시크릿 읽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책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막 닭살이 돌고 막 뭐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정말 드림센터에 가서 이 손이 머리 위에 올라가지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Y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트인데요. 저는 이 하트가 바로 심장인데 사실은 저에게는 15살 아들 상훈이가 있습니다. 저는 나팔관이 하나 막혀 있고요. 그래서 불임병원에 다녀서 아이를 겨우 낳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연임신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귀한 선물이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픕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이고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언젠가 치유가 되었을 때 꿈이 생긴다면 저는 유학을 못 가고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유학도 못 가고 미대도 못 가고 제가 가고 싶은 과도 지원을 못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꿈을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지원으로 보탬이 되어주고자 뉴스킨을 합니다. 제 Y는 이런 Y입니다. 제 Y는 바로 아들이었고요. 우측 사분면 타입 5도 있지만 제 원초적 동기는 저의 심장인 저의 보석인 아들을 살리고 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간절히 몰입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인생과 저의 가문을 바꿀 것입니다. 뉴스킨 안 할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그건 너무 저에게 비겁하고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뉴스킨 스폰서 사장님이 얼마를 벌고 싶냐고 추가 소득 얼마 벌고 싶냐고 물어보셨을 때 3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30만 원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 중에서도 닭다리 부위를 사주고 유학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하겠다고 30만 원을 벌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적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측 사분면으로 가서 타입 5의 삶과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뉴스킨으로 만든 시스템을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30만 원의 꿈이 300만 원, 300만 원의 꿈이 500만 원, 500만 원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12억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의 꿈으로 실현되어서 권리소득과 자산소득, 뉴스킨 소득의 출발을 지금 내딛고 있는 중이랍니다. 특별한 아들, 그리고 여린 아들, 아픈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일이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저 혼자선 불가능하지만 조이풀 시스템에서 모두 다 알려주시고 조이풀 우리 팀에서 트레이닝 받고 최고의 스폰서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세계 최강의 팀 소속입니다. 연금을 받을 것인가? 권리소득을 받을 것인가? 저는 지금도 늘 날마다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저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희야, 만 60세, 만 65세 뒤에 내 월급에서 떼어내서 모은 돈으로 따박따박 받는 연금이 탐나고 부럽고 편하고 좋겠니? 지금 이 순간 날 위해서 전폭 지원해주고 전폭 헌신해주시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사람으로 건물 짓는 그룹 형성의 초석을 쌓으며 권리소득 기반을 탄탄히 다질래? 10년간 버티기 노동소득으로 연금 받고도 나중에 결국에는 병원 순례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아르바이트 할 것 같지 않니? 지금부터 3년에서 5년간 초집중하고 몰입해서 지금은 노동소득으로 보이겠지만 먼 훗날, 아니 가까운 먼 훗날 권리소득 받으며 그룹 형성해서 레버리지로 나와 우리 가족과 나와 손잡을 이들의 꿈에 다가갈 것 같지 않니? 너 알고 있지? 거기에 제가 대답을 합니다. 난 이미 알아버렸어.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너 이소희가 어딜 가도 노력은 하겠지만 최선은 다하겠지만 나는 이소희 네가 아깝고 네가 투자하고 공들이고 마음 쓸 그 시간과 노력들이 너무 아까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네가 제일 잘했고 네가 제일 멋있었어. 그럼 된 거야. 나랑 같이 해볼래? 우리 한번 노동소득 말고 권리소득, 자산소득 한번 알아볼래? 그게 뭔지 한번 배워보자. 나랑 함께 한번 손잡고 가볼래? 용기 내봅시다. 에너지 트레인 유일러와 함께라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희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또 그런 개인사를 이곳에서 많이 오픈을 해주셨고, 근데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소희 사장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했는데 진짜 그런 강력한 Y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금을 받지만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녀야 되는 미래의 삶, 그게 싫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희 사장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는요, 저희 이제 황보람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만전자 시크릿 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화면 공유 잘 됐죠? 네. 소희 사장님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너무 잘 들었고, 아침부터 너무 울컥해서 제가, 너무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소희 사장님 화이팅! 네, 저는 오랜만에 제가 찾아뵀는데요. 오늘은 이제 백만장자 시크릿 북 리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9번째 마인드, 그리고 10번째 마인드에 대해서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마인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입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제목만 봐도 되게 막 가슴이 뛰고 너무 강력한 이 제목이 진짜 막 많이 와닿는 제목이었는데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정말 많은 함정과 덫이 엄청나게 많이 질비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들은 도전에 맞서거나 골치를 썩거나 책임지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저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크지만 성공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문제를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계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바라봐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단계의 사람이고 싶은지 한번 봐보세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1이 가장 제일 낮은 지점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2단계의 사람, 성격과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5단계의 문제를 쳐다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2단계 시점에서 보면 이제 5단계 문제는 정말 큰 문제로 보이겠죠? 근데 내가 자신을 정말 키워서 8단계, 8단계 사람이 되었을 때 똑같은 5단계 문제가 과연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똑같은 5단계 문제지만 이제는 내가 8단계 사람으로 커졌기 때문에 정말 작은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10단계의 사람으로 올라갔다면 똑같은 5단계의 문제는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내가 10단계 사람이 되면 전혀 이 문제는 문제거리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당초 나의 뇌에서 문제로 입력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이를 닦거나 옷을 입는 것처럼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일 뿐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단계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도 이렇게 10단계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의도 듣고 시스템도 참석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10단계 사람이 되면 진짜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숨을 쉬고 있는 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한 문제와 장애물들이 정말 계속 당신의 인생에 항상 찾아들 건데 여기서 문제의 크기는 정말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에 정말 이제 커다란 문제가 지금 다들 또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보이는 모습에 절대 속지 말라고 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세계는 정말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 좋지 않은 상황들,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 당신의 내면의 크기를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릇을 키워라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처음부터 초기 사업자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였는데 스폰서 사장님한테도 맨날 이제 그릇을 키우겠다고 얘기했고 저 스스로 저 자신에게도 항상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그릇을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릇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의 그릇이고 당신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릇이 작으면 당연히 그것보다 큰 크기의 불을 당연히 담을 수가 없겠죠. 그릇의 크기보다 많은 돈을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당신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고 해요.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릇에 넉넉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에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그릇을 엄청 크게 넓혀 놓으면 돈이 알아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읽다가 진짜 부자들의 그런 성공 방식, 마인드는 정말 똑같다고 생각한 게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수각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결국 그릇의 크기는 부의 크기. 인데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한 가뭄이 오더라도 수각의 크기가 크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찰 것이다. 반면에 가뭄이 오더라도 수각의 크기가 작다면 겨우 세네 사람이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이 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나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고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첫 번째로 마음속 부의 수각을 키워라. 그릇의 크기를 키워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들은 문제를 바라기보다는 그 크기,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큰 게 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는 결국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부자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책을 찾고 뭔가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전략을 짜고요. 계획을 세우고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시스템을 풀가동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과거의 저를 간호사 시절의 저를 생각해보면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도대체 이렇게 했냐, 뭐 뭔가 탓을 많이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뭔가 문제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뉴스킨으로 와서 제가 많은 성장을 하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문제보다는 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저를, 이렇게 성장한 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 다 여기서 이렇게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성장 중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목표에 집중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인이 된다면 나의 성공 가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나의 성공을 막을 수 없으며 이제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나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의 꿈과 그리고 목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끝점이죠. 유스킨의 끝점 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당당히 맞서겠다는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결국 나를 백만장자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죠. 한번 같이 다 같이 해보실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히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저희가 백만장자 행동 지침 다 책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프롤로그에서 이 행동 지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다들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날그날의 행동 지침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부분에서의 행동 지침은 만약에 첫 번째로는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내가 작아서 그렇다고 소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하래요.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난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각자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씩 있을 건데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하나 적어보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합니다. 이 행동으로 당신의 생각은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럼 두 가지 이점이 생기는데 첫째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둘째는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이 행동 지침을 매일매일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습관으로 장착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백만장자 마인드 10번째입니다.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부자는 잘 받는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보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이나 아니면 뭐 잘한다라는 말보다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스스로 받을 짝이 없다고 이게 단정지어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는 사람에게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또 받는 사람에게는 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대요. 내가 받지 않으려 한다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더 이상 그리고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태도 자체가 우주에게 더 이상 나한테 주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받을 몫을 다 받지 않으면 그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고 해요. 정말 아까운 얘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꺼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는 더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받지 않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받지 않으려 하고 부자들은 기꺼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자들은 잘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자들처럼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에서 좋은 것을 내가 받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돈을 찾거나 뭐 돈을 받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뭔가 기쁨으로 환호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고요.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는 연습을 하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주에서 그 내려주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축복 하나하나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또 사랑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받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나 역시 다른 이에게 많이 베푸는 것, 많이 받고 많이 베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한 부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이게 선순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백만장자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그날의 목표만 생각하고 끝까지 해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막 칭찬하면, 아니에요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막 되게 민망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당당하게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거를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람 사장님 또 이렇게 좋은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는 다음 시간으로 저희 10코어 실전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저희 백만장자 김은정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TR이래요. TR을 하도 부르짖었더니, 네. 무섭네요, 네. 10코어 부분, 네. TR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10코어 부분, 특강 부분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진도 나가볼게요. 어제는 첫 번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두 번째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세 번째 시스템 참석을 어떻게 해야지 내 퀄리티를 더 올리고 내 성장하고 연결되게끔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또 내 걸로 만드시고 팀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움직이는 걸 목표하셔야 됩니다. 네, 나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나 먼저 안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파트너들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는 파트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탱커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조직이 탄탄하게 되려면 탱커에 여러분들의 혼이 들어가는 그런 탱커가 지금부터 습관이 돼야지 조직에 있어서 정말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 애용이에요. 제품 애용은 제가 그 탱코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잘하고 계시나요?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미스트 한번 뿌려도 애용했다고 똥라미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 첫 번째는 나의 주력 제품을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유통 실력이 굉장히 있는 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유통 실력, 그러니까 잘 파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력 제품이 명확하게 있다였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가장 많이 세일즈하는, 가장 많이 팔려지는 제품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도 보통은 본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애용하는 제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유통을 더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면 돼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쓰던 제품만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오하영 사장님은 파마넥스 제품군에서 에스테라만 취급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에스테라만 팔고 있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내가 유통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내 몸에 진열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감동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간이 적어서인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담겨지는 준비 또한 전 제품 애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제가 뉴스킨 사업을 잘하는 분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제품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엄청 사랑하는 제품을 당신한테 드려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빅세일러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력 제품을 명확하게 정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춘경 사장님은 어떤 제품이 가장 주력 제품이죠? 라고 하면 지금 대답하려고 음성어를 제거하시려는데 대답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뭐예요? 라고 딱 이게 나와야 돼요. 네. 저는 TR이요. 저는 갈바닉이요. 저는 바디갈바닉이요.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주력 제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는 갈바닉으로 하겠습니다. 저 갈신으로 불러주세요. 갈신 아시죠? 갈바닉의 신?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네. 뭐 바디갈바닉 신, 그러니까 바갈신, 뭐 해갖고 혼자 이렇게 그런 어떤 자신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력 제품을 명확하게 정하고, 5번째는 고정과 신규를 컨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컨택과 신뢰 쌓는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컨택하고 신뢰 쌓기는 되게 달라요. 신뢰 쌓기는 인스타를 통해서 댓글로 서로 주고받고 한 걸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컨택은 정말 약속을 제대로 잡아서 이분한테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잡는 거예요. 데모를 해야지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게 컨택이에요. 신뢰 쌓기는 언니 뭐 예뻐요 하면서 이렇게 신뢰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택을 하기 전의 작업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왜 따로 했냐면 굉장히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연계가 돼 있지만 따로 넘버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네, 지안이를 지금 어떻게 멀리 좀 해놨는데도 아직도 들리는데 빨리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그래서 고정과 신규 컨택, 일단 첫 번째 본인의 목표를 정하세요. 본인의 목표. 하루에 몇 명 나는 컨택하는 것을 내 루틴으로 합니다. 여러분 루틴과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몇 명 나는 하겠다. 한 주에 몇 명 하겠다. 하루에 몇 명 하겠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네, 한 달 목표 나오면 하루 목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넘버가 커져야 됩니다. 목표는 어마어마하게 정해놓고 내가 목표 이 하루 목표를 굉장히 작게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전체 목표에 맞춘 하루 목표가 연계가 되게끔 실현 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고정 고객들 매니아 내가 컨택하는 거 잡고 신규 컨택하고 그래서 내 목표에 맞춰서 고정 컨택을 다 해도 내 목표에 차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신규 컨택해야죠. 네, 이런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촉을 세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 했더니 103호 강의처럼 사업 설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마이스토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 소희사님 와이뉴스킨 나오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권리 수입이라는 부분이 이소희 사장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풀어내신 거거든요. 네. 엄청 진심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왔고 그거를 알아차린 분들은 그래 내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이것 또한 목표를 넣으셔야 돼요. 탱포어에 여러분 X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말고요. 이제는 사업 설명을 몇 명을 목표를 했더니 몇 명 했다.
이거 아시죠? 슬러시 해갖고 5명 중에 3명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인을 분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은 와이 뉴스킨입니다. 진선아, 그래서 뉴스킨 왜 하는 거야, 너? 옛날보다 그래 되게 바빠 보이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숨을 쉬세요. 네. 근데 그 마이스토리가 아직도 제가 이 강의를 되게 오래 했는데 이 마이스토리를 했을 때 리크루팅률이 적다라는 것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많냐면 첫 번째는 공감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 진선아 화이팅!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너는 하겠다, 나는 아니야. 그게 이제 공감 형성이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호기심 유발이 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타이밍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2개가 다 됐는데 타이밍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런 거 같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는 너를 좀 기다려줄게. 그리고 열심히 여기에서 일을 내보고 있을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노출합니다. 인스타에서도 노출되고 여러분 인스타 쉬시면 안 돼요. 그걸로도 리크루팅 돼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일과 적합한 사람이 주변에 있지? 없지? 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예스 대답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줘.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을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결과밖에 안 나와요. 안 해봤던 것들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제가 점검을 미팅을 1대1로 해보면 말은 해요. 마이스토리도 하고 제품도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지금 제가 약간 뉴스킨 얘기하면서 또 신이 났잖아요. 지금 육아 얘기할 땐 약간 이렇게 하다가 뉴스킨 얘기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너지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그분이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 좀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언니 그냥 내가 할게. 나는 안 되겠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저는 A라는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A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 카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장님이 옆에서 듣다가 이 A는 결정을 안 했어요. 뭐 때문에 안 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 일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목소리가 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은 막 쫄리는 것 같고 뭔가 압박하는 것 같고 이랬나 봐요. 근데 사장님은 자기한테 얘기 안 하잖아. 자기한테 얘기 안 하니까 그거 무슨 일이에요. 나 가게도 안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돈이 되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에너지였습니다. 더 했겠죠 그때는 한참 일할 때니까. 그런 겁니다. 네, 또 길어지고 있는데 스폰서 상담인데 그 전에 이제 신뢰 쌓기를 먼저 할게요. 신뢰 쌓기 또한 넘버가 있어야 돼요. 넘버 목표. 신뢰 쌓기. 몇 명을 신뢰를 쌓을 것인가까지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3명을 잡아요. 하루에 3명 잡으면 한 달에 몇 명 돼요? 곱하기 뭐 30일 정도라고 하면 뭐 저는 일요일에 쉽니다. 뭐 이런 다음에 뭐 계산하시고 30일 하면 네, 한 90일 해서 여러분 하루에 90일을 신뢰 쌓기 하는데 일이 나요 안 나요? 일이 나요. 이런 목표 그거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하고 4개월부터는 안 하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요. 감을 잡게 돼요. 와 뉴스킨 이렇게 하는 거네. 일단 넘버네. 수가 많아야 되네. 포진을 많이 시켜야 되네. 이거 감을 잡는데 3개월만 딱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뢰 쌓는데 100명을 잡았으면 하루에 내가 뭐 일요일은 못할 수도 있고 뭐 빼면 하루에 5명의 신뢰를 쌓는데 다 다른 사람으로 한다라는 목표에도 괜찮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저 그 이상도 했었어요.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대신에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간 단축해서 빨리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네, 3개월 안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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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람 300명 컨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완전 다른 결과들이 막 쏟아져서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내 탱커를 내가 정하지 못하고 팀원들에 의해서 탱커가 정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스폰서 상담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책에서는 팀워크를 배운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 상담과 팀워크를 배운다를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둘 다 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팀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룹 형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뭐 나 혼자 빌드 보너스 10,000포인트 받아서 400만 원 받는 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진짜 그룹 형성에 목숨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팀워크를 발휘도 하셔야 되고요. 팀워크를 또 이렇게 영향도 끼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이풀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오너로서 인생을 바꾸겠다는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화면 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 바뀌는데. 맞죠? 네. 오늘따라 유독 동물 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화면 켜고 그 다음에 화면 켜는 사람 100명을 이 안에 함께 하는 것을 목표하시고요. 100명 적으면 1000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뢰 쌓기 부분 했고 SNS 이제 자기 관리입니다. 잘 들리시긴 하죠? 제가 샤우팅하고 있어요. SNS는 저도 그랬고 SNS를 왜 잘하는 사람만 잘할까? 그러니까 왜 올리는 사람은 끝까지 잘 올릴까? 이걸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SNS를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되게 위로도 많이 되고 공감이 많이 될 건데 왜 못하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SNS를. 아니 진짜 정답이에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못 올리는 거야. 막 완성품을 올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내 가방은 샤넬이 아니고 채널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만의 그 뭔가 행복감. 근데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이플러 분들은 인스타에서 느껴지는 게 과시용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SNS도 다 진짜 보여지거든요, 사실. 사실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 어린 SNS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다 잘하려고 하고 올리지 마시고 저희가 왜 부스트 챌린지, 쉑쉑 챌린지 이런 걸 만든지 아세요? 일단 올리자. 팀으로 해주면 일단 올리기 있는 피드는 오늘 일단 여러분 동그라미는 하잖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씩 올리게 되죠. 또 하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평상시 때는 컨택했던 대상이요. 안 한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분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스토리까지 들어와서 다 봐. 관심 없다면서 다 봐. 그리고 나서 제 케이스입니다. 8년 뒤에 사업을 결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스타 뭐 카카오 스토리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 걸 유심히 계속 보고 있다가 8년 뒤에 사업을 결정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나 다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네,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행복도를 다이어리 쓴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저도 지나고 보니까 2017년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SNS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행복 다이어리를 계속 써 나가시고요. 성장 다이어리를 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SNS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또한. 네, 여러분 탱포하는 전부 목표예요. SNS를 목표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시용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진심 어린 마음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될 거야. 뭐 다이어리야. 뭐 이런 여러분들의 목표를 갖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챌린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이플러들끼리 서로 좋아요
네, 구독은 안 해도 되죠?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것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뭐 그것도 이제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심 어리게.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4가지. 시간관리, 감정관리, 건강관리, 재정관리. 뭐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제일 먼저 뒀습니다, 여러분. 시간관리. 탱코어는 개인관리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탱코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팀 관리 시스템도 된다 봅니다. 조직 관리 시스템. 근데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가 탱코어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 파워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컨트롤됩니다. 사람은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네, 네트워크하면서 가장 힘든 게 감정 때문일 거예요. 네, 개인 감정 때문에, 타인의 감정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감정 때문에 힘든 건데 그때도 정말 제대로 일하는 데 집중을 하고 목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은 감정에 있어서 컨트롤 안 되는 거를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아웃시키거든요. 감정 소모가 되는 것들은. 그렇게 시간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루틴 있게 움직이죠. 아침에 쉐이크 마시고 이러는 거 여러분. 지금 오늘도 봤는데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하세요 그냥 여러분. 네. 그 모든 게 복제가 된다 생각하고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시간과 감정과 건강이 관리가 되면 재정 관리가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게 백화점으로 질르러 가잖아요. 나를 위한 셀프 러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앞에서 시간 관리가 잘 되면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건데. 네, 앞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정리가 됐나요? 탱커를 한번 이렇게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것 상위 단계가 감사할 것을 찾는 거에 있다 봅니다. 감사한 건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내 습관이 안 되면 감사할 것을 찾고 시작하는데 이 탱커 노트 위에 나는 오늘 하루, 아까 소희사님처럼 하루가 감사합니다. 하루에게 주어진 나의 24시간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이런 멘트 같은 것들을 스스로를 위해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시작하십시오. 어저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간에 딱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오늘 또 루틴으로 하루 아침을 조이풀 스타트로 시작하는 누구를 칭찬해. 너무 최고야 라는 문장을 꼭 써주시고요. 끝에 가면 우선순위 하루 정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다가 OV, GV, 이 목표, 그 다음에 오늘 내 목표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오갈 수 있는 탱코어가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 완성되고 여러분들의 팀이 100명, 1000명이 같이 복제가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안이와 함께하는 특강 시간이었는데요. 네, 지안이의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너무 집중해서 들었고 진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다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목을 얼마나 진짜 밀도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냥 내 관리가 그냥 관리가 아니라 재정 관리, 시간 관리, 감정 관리, 내 개인적인 자기 관리까지 이게 다 골고루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감성과 이성을 오가는 이런 탱코어를 내가 진짜 시스템으로 장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까지 이제 탱코어 특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이제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은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저희 미준모로 저희 정종화 사장님께서 와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종화 사장님 다들 강의 한번 보셨나요? 참 쉬운
비즈니스 뉴스킨 강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좋았고 진짜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이제 새로 오신 리크루팅 예상이신 이제 사업자분들 오시면 파트너분들이나 오시면 굉장히 더 큰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연말 시상식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옷 준비하셨나요? 네, 예쁜 옷 입고 저희 예쁘게 하고 네, 같이 만나서 또 즐길 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20일 9시에 저희 이 시간에 본사에서 2022년 로드맵 설명을 또 풀어주시기 위해서 네, 직접 이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오셔서 내가 앞으로 남은 22년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지,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크게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저희 굿바이 2021, 헬로우 2022 그리고 그레이트 조이풀 천을 가기 위해서 네,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같이 샴페인이나 와인이나 맥주 한 캔씩 가지고 만나셔서 또 행복하게 저희 팀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곧 제가 포스터와 함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다 같이 많은 분들께서 조이플러 분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같이 또 새해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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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